나이가 들수록, 아니 삶의 황혼기에 접어들수록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사생활을 드러내는 일이다. 젊은 날에는 세상 모든 것에 내 열정을 알리고 싶었고 내 고뇌를 호소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한번 입 밖에 나온 말은 다시는 담을 수 없는 물과 같으며 한번 드러난 비밀은 영원히 숨길 수 없는 그림자가 된다는 것을 내가 강진의 외진 초당에서 18년의 세월을 견디며 깨달은 가장 혹독한 진실 중 하나는 세상은 생각보다 냉정하고 사람들의 기억은 생각보다 오래 남는다는 사실이다. 노후의 평온은 이 침묵의 영역들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달려있다. 젊은 시절의 삶은 확성과 열정, 그리고 주장이 미덕이었다.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세상의 인정을 받는 길이었다. 허나 노년의 삶은 다른 법칙으로 움직인다. 이제는 절제와 침묵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큰 존경을 받고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더 깊은 신뢰를 얻게 된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짐과 고민을 안고 살아간다. 그들이 내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듯 보여도 대부분은 그들의 문제에 더 골몰하고 있다. 내가 털어놓은 비밀은 그저 일시적인 흥미거리가 될 뿐 진정한 위로나 해결책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그 비밀이 나의 약점이 되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자식은 부모의 심장이다. 그들이 아프면 내 가슴도 함께 무너지고 그들이 실패하면 내 삶도 함께 무너진다. 이것은 인지상정, 피할 수 없는 부모의 도리이다. 하지만 자녀의 실패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독이 든 잔을 마시는 것과 같다. 남들의 동정 어린 시선 속에는 우리 집은 저렇지 않아서 다행이야라는 은밀한 우월감이 숨어 있다. 나의 아픔이 그들의 위안거리가 되는 것이다. 내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늘 당부했듯이 아무리 힘들고 불합리한 일을 당했더라도 가슴에 품은 뜻을 꺾지 말라고 했다. 나는 결코 우리 가문이 당한 치욕과 나의 억울함을 세상에 하소연하지 않았다. 대신 묵묵히 학문에 정진했다. 자녀의 아픔을 세상에 털어놓는 순간 그 아픔은 배가 되어 돌아오고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낙인이 되어 자녀의 새로운 시작을 가로막는다. 이웃이나 친구들 앞에서 자녀의 사업, 실패, 이혼, 직장, 해고 혹은 건강 문제를 푸념하고 싶은 충동을 참아라. 가까운 이들은 짐작할 수 있겠지만 내가 직접 입으로 말하는 것과 그들이 짐작하는 것은 천지 차이다. 내가 말하면 확정된 사실이 되어 온 동네에 퍼져나가지만 그들의 짐작은 확신이 없기에 함부로 퍼뜨릴 수 없다. 소문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의 아픔을 세상의 구경거리로 만들지 말라. 자녀의 실패를 덮어주고 보호하는 것도 부모의 마지막 사랑이다. 말로 위로하려 하지 말고 조용히 행동으로 지지하고 도우라. 침묵으로 그 시험을 통과하는 부모만이 진정한 어른이 될 수 있다. 노후의 가장 큰 불안은 경제적 어려움이다. 평생 모은 재산은 줄어들고 물가는 오르며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기는 미안한 상황.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드러내는 순간 나는 약자가 된다. 사회에서 경제력은 곧 발언권이요 여유는 곧 사회적 지위이기 때문이다. 내가 유배 생활 중 겪었던 궁핍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그 어려움을 원망하거나 하소연하지 않았다. 백성은 가난 자체보다 가난한 사람이 받는 불공정한 것에 분노한다. 고 했듯이 사람들은 가난한 이에게
예전과 같은 존경을 보내지 않는다. 오히려 혹시 도움을 요청할까, 혹시 돈을 빌려달라고 할까 미리 피하게 된다. 하소연을 통해 얻고자 했던 위로는커녕 더 큰 고립감만 얻게 되는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냉정하게 숫자로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오직 가족 내에서만 의논해야 할 문제다. 자존심 때문에 숨기지도 말고 체면 때문에 과장하지도 말라.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기 어렵다면 정부의 복지 제도를 알아보는 것이 현명하다. 평생 세금을 내며 만들어 놓은 제도이니 자존심 때문에 이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 이웃이나 친구들에게 구체적인 어려움이나 심각한 상황은 절대 말하지 말라. 그들의 동정 어린 시선은 나의 자존감만 갉아먹을 뿐이다.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는다. 나의 가치는 가진 돈의 액수로 매겨지지 않는다. 유배지에서의 궁핍 속에서도 나는 학문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인류의 문화유산이 된 훌륭한 저작들을 남길 수 있었다. 나이가 들면 몸 여기저기에 이상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다.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과 서로의 아픔을 이야기하며 위로받고 싶은 마음도 이해한다. 하지만 건강 문제를 너무 자주, 너무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은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걱정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겨워하고 결국 만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내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으로 낙인 찍힌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약한 사람으로 여기고 중요한 일을 맡기거나 의견을 물어보지 않는다. 사회적 관계에서 점점 소외되고 영향력도 줄어든다. 천하 만물 가운데 굳이 지킬 것이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고 했다. 나의 존재감과 위상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건강 문제로 인해 자신의 존재감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물론 가족과 의사에게는 솔직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자리에서 건강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아픈 것을 숨기라는 것이 아니라 아픔에 매몰되지 말라는 것이다. 질병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여전히 삶의 다른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유배 생활 중에도 건강상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나는 그것을 핑계로 학문을 포기하지 않았다. 건강 문제는 삶의 한 부분일 뿐 삶의 전부가 아니다. 나이가 들면 현재보다 과거에 집착하게 된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는 말로 시작하는 이야기들. 이는 자신이 가장 빛났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그 이야기를 통해 현재의 존재감을 확인하려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의 성공담을 반복하는 것은 현재의 초라함을 더욱 부각시킬 뿐이다. 듣는 사람들은 지금은 그렇지 못하니까 과거 이야기만 하는구나라고 생각한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자주 들려주면 그들은 꼰대라는 낙인을 찍고 거리를 둔다. 내가 정조의 총애를 받던 관료였던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했다면 아마 나는 유배지에서 비탄과 원망으로 세월을 보냈을 것이다. 나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 목민심서, 경세유표와 같은 불멸의 작품들이 탄생했다. 이것이 바로 과거의 성공을 진정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만약 조언을 하고 싶다면 과거 자랑보다는 현재적 관점에서 접근하라. 예전에 내가 그런 일을 겪었을 때보다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라는 식으로 말해야 한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자랑이 아닌 조언의 형태로 전달해야 한다. 현재에 충실한 사람이 진정 매력적인 사람이다.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사람만이 존경받는다. 가족이라고 해서 항상 화목할 수만은 없다. 자녀들 간의 갈등, 며느리와의 마찰, 사위와의 불편한 관계, 손자, 손녀 양육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 등 크고 작은 갈등은 있기 마련이다. 마음이 답답할 때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유혹은 강렬하다. 하지만 가족의 갈등을 외부에 드러내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일단 밖으로 나간 이야기는 과장되고 왜곡되어 퍼져나가고 결국 가족 전체의 망신이 되며 갈등 당사자들도 더 큰 상처를 받는다. 특히 며느리나 사위에 대한 불만을 외부에 털어놓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복구하기 어려운 상처가 생기고 가족의 울타리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내가 유배 중에도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늘 강조했듯이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조용히 참고 견디는 것이 중요했다. 가족 갈등이 생겼을 때는 먼저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해야 한다. 일시적인 감정 대립인지 아니면 정말 해결해야 할 문제인지 판단하라. 만약 심각하다면 가족 회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당사자들이 모여 솔직하게 대화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 그 모든 과정을 가족 내부에서만 진행하라. 외부의 개입이나 조언은 오히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 가족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곧 나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다. 미움보다는 이해를, 비판보다는 포용을 선택하라. 나이가 들수록 세상의 모순과 젊은 사람들의 어리석음, 이웃들의 잘못된 행동이 눈에 잘 들어온다. 이런 생각들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험담과 비판은 부메랑처럼 돌아온다. 내가 남을 비판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저 사람도 다른 곳에서는 나를 비판하겠구나 라고 생각한다. 신뢰를 잃고 인간관계가 소원해지며 결국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사람들이 나를 피하게 된다. 나는 평생 동안 억울한 누명과 부조리를 겪었다. 하지만 천하의 일이란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다고 했다. 세상의 모든 일을 내가 다 판단하고 비판할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정치적 견해나 이웃의 사생활에 대한 험담은 특히 삼가야 한다.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라. 이 비판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이 말을 하고 나서 어떤 결과가 있을지 신중하게 판단하라. 대부분의 경우 침묵이 더 좋은 선택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18년 동안 많은 부조리를 목격했지만 함부로 비판하거나 험담하지 않았다. 대신 그 모든 것을 학문으로 승화시켜 후세에 도움이 되는 저작을 남겼다. 비판 대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했고 험담 대신 건전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것이 침묵의 힘이다. 침묵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말보다 강한 힘을 가진다. 침묵은 존경을 불러일으키고 신뢰를 쌓아주며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 결론, 삶의 여백, 사생활을 지혜롭게 감추고 불필요한 말들을 삼가며 내 마음의 평화를 지켜나가는 것. 말하고 싶은 충동을 이기고 침묵을 지킬 때 비로소 나는 진정한 어른다움을 갖게 되며 그 침묵이 곧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나의 유산이 될 것이다.